아, 93페이지죠. 물권의 변동이에요.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이게 물권의 변동이죠. 어떤 권리든지 물권이 붙으면 물권의 변동이고, 채권이 붙으면 채권의 변동이고, 가족권이 붙으면 신분권의 변동이다. 가족권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원인은 무조건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어떤 권리든지 마찬가지죠. 대리권도 발생 원인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면 법정 대리였죠. 법률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하잖아요. 수권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면 임의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체적인 민법에 있어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이거는 모든 법체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권도 발생, 변경, 소멸하려면 그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이 될 때는 186조가 적용이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187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건 이제 물권에만 있는 거예요. 부동산 물권은 186조, 법률 행위가 원인일 때, 법률 규정의 그 원인일 땐 187조고, 동산은요 188조 내지 190조가 적용이 되는데, 그건 사실 우리 시험범위에서 빠져야 돼요. 나와도 항상 참고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시험에 명시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고. 부동산 중개에 관한 것이니까. 동산은 중개 업무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중개 업무는 부동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빠져야 되는데 가끔 시험에 등장하긴 해도 거의 등장하진 않습니다. 최근에는요. 이럴 때는요, 법률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등기해야 된다. 여기는 구체적인 사례도 경매에 의할 때, 수용에 의할 때, 상속에 의할 때, 판결에 의할 때, 기타 이렇게 해서요. 이럴 때는 등기 없이 취득이죠.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해요. 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되는 거야. 처분할 때 등기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처분이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상대방에게 등기 이전해 줘야 상대방이 권리 취득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분할 때는 등기하라고 한 건데, 경매 시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했을 때, 수용이라고 하는 건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때,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고,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했을 때, 판결은 형성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기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245조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도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취득시효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245조 1항에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동이 있습니다. 혼동은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그 중에서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혼동이다. 이게 소멸 쪽에 가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게 첨부예요. 첨부 세 가지가 있죠. 부합, 혼합, 가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하는데, 주로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걸 시험에 많이 냅니다. 이것도 많이 내고 있는 거고, 요거는 거의 한 문제예요. 앞에서 봤던 물권적 청구권하고 요거 합치면 거의 이제 두 문제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의 효력을 별도로 봐야 되는데,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게 되면 강력하게 보호가 되는 거고,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등기는 무효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는 크게 둘로 나눠요. 실체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는 유효인 등기와 일치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 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치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다라고 하는 건 등기 중에서 실체권리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 우리 5개 정도로 나눠서 봤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양적 불일치, 표시의 불일치, 그 다음에요 이중으로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4개 정도 봤어요. 등기의 원인 없이 말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답니다. 등기는 권리의 취득 요건이지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가 됐는데, 나중에 세 번째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저당권이 7월 1일자로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그리고 8월 1일자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고, 이건 8월 1일자로 지워졌겠죠. 그런데 얘가 9월 1일자로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내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돼 있네.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는데 저당권이 말소가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얘한테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한다 그랬죠. 이 말의 의미는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를 찾아야 되는 거야.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야? 갑이니까 갑에게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말소 회복이 되면 여기는 받아들여야 된다. 인용의 의무가 있다.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하나? 의뢰 저당권이 있었고, 세 번째 병이 후순위 저당권이 있었어요. 여기에 7월 1일자로 원인 없이 말소가 되고 난 다음에 8월 1일자로 얘가 저당권 실행을 했고요. 네 번째, 정이 소유권을 경락을 받았습니다. 9월 1일자로 경락을 받았다. 그럼 이것도 소멸했을 거고 이것도 소멸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얘는 매달 10월 1일자로 확인을 했네. 그럼 10월 1일자로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가 됐음을 확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얘는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해야 되겠죠. 이때는 말소 회복 등기 청구 대상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었어도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 실행으로 이거 소멸했어야 되잖아요. 다만 살아있었으면 못 받았던 게 뭐죠? 배당을 못 받았잖아요. 살아있었으면 배당을 우선회에서 배당을 받고 남는 거 여기다 줬을 텐데, 얘가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여기다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요거 정도고요. 양적 불일치다라고 하는 건 합의의 양과 표시된 등기의 양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합의를 얼마 했고 등기를 얼마 했느냐 이거 갖고 따져야 되죠. 합의는 5천 해주기로 했는데 등기는 7천이 됐답니다. 그럼 사실은 합의 내용이 등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실체 권리는 합의 내용이 실체 권리고요. 표시가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효인 등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권리자는 7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만 권리 행사해야 되겠죠. 네, 요거고요. 또 하나가 있죠. 이번엔 반대입니다. 합의는 7천을 했는데 등기는 5천만 했다 이럴 수 있죠. 권리가 다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일부 무효의 법리는 원래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잖아요. 다만 일부만을 무효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원칙적으로 지우고 7천만 원짜리 다시 써야 되는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2천은 추가로 해달라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유효로 하고 2천 내일 더해 갖고 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표시의 불일치 같은 경우는요. 신축한 건물이 있어요. 신축한 건물 7의 1번지에다가 갑이 신축을 했다. 그럼 등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7월 1일자로 1 그래서 갑 소유권 보존 그러고 7 이렇게 해놓고 1을 안 쓴 거야.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찾아보면은 7-1번지에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그래서 8월 1일자로 다시 등기부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엔 7-1번 이렇게 해갖고 다시 만들죠. 그랬다가 9월 1일날 보니까 아하 그때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일자 쓰려고 그러다가 못 쓴 거야. 그러니까 9월 1일자로 어떻게 했어요? 1 해놓고 경정등기 해버린 거야. 경정등기 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가 두 개가 있죠. 이때 어떤 등기가 유효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1번에 있는 등기가 유효입니까? 2번에 있는 등기가 유효입니까? 2번에 있는 등기가 이미 실체에 부합된 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는 유효인 등기죠. 이게 이제 일물일권주의를 부동산에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경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일단 실체에 부합된 등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있잖아요. 이중 보존 등기. 여기도 갑소유 부동산에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고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합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가서 갑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8월 1일자로 1 그래서 다시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또 합니다. 또 하고 여기다가 2 그래서 을에게 저당권 기타 여러 가지 권리를 계속해서 설정해 준 거야.
이때 어떤 등기를 유효로 해야 되느냐, 이해관계 많은 이 등기를 유효로 할 것이냐, 요 등기를 유효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때는 두 개의 등기가 등기 명의자가 동일인이죠. 그럼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실체와 부합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무조건 유효고 후 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돼 버립니다. 근데 이 등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1번 7월 1일자로 갑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8월 1일자로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합니다. 매도합니다. 얼마에? 2억을 받고 매도를 해버려요. 매도를 해서 을에게 다시 이전 등기해 주죠. 근데 여기다가 이전 등기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웬일인지 여기다가 또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보존 등기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실체 권리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갑이에요. 실체 권리자가 매수인이 실체 권리자죠. 우리 돈 주고 샀다며, 이거 매매했다며, 매매. 그럼 실체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까지 된 거잖아요. 안 좋구나. 그렇죠?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매도인이 갑이 을에게 매도를 했으니까 매수인 이름으로 등기했으면 매수인은 실체 권리자 맞잖아요. 그자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도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실체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도 이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게 이제 등기부가 몇 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2개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처음부터 갑이 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7월 1일자로 매수인 을 이름으로 보존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잖아요. 일단 이 등기는 적법한 권리자로서 추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추정이 되는 거야, 일단은. 그렇죠. 등기의 효력 자체가 등기가 되면 조금 있다가 유효인 등기인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 있죠. 조금 이따 할 거거든. 가등기 효력하고 본등기 효력 할 건데, 일단은 정당한 권리자로서 추정적 효력은 있는데, 문제는 그 추정적 효력이 금방 깨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냐면, 갑이 자기가 신축을 했고 자기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 자기 이름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버립니다. 갑이 그걸 입증을 해버리면 그 보존 등기의 추정적 효력은 바로 깨져버린다. 보존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 깨진다는 얘기는 얘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얘가 입증의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너한테 돈 주고 샀잖아. 그렇죠. 몇 월 며칠날 너하고 내하고 매매를 해서 내가 돈 주고 샀잖아 라고 하는 이 자기 취득의 원인을 누가 입증한다고요? 을이 입증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 을의 등기가 그냥 무조건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추정력이 깨진다요. 그러니까 지금 세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요. 일단 이 보존 등기는 추정적 효력이 일단은 인정이 되죠. 근데 언제 깨진다 그랬어요? 갑이 자기가 실체 권리자로 사정받은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입증하냐면, 내 이름으로 건축허가 받았고 내 이름으로 사용 승인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게 되면, 그럼 우리 신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입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등기를 갖추게 된 원인을 을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 보존 등기는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효인 등기가 된다. 알아들으셨어요? 배고픈 생각밖에 없어? 뭐뭐 얘기했어? 내가 세 단계로 얘기했는데. 예? 예. 주택거래자 여기 시험 문제 한번 보세요. 요대로 나왔어요. 요대로. 요 세 단계 요대로. 아시겠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이 일단 어떻게 한다?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는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나왔다고.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되, 다만 누군가가 권리자로 사정받은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 추정적 효력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나면 이제 을이 입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등기 원인을 입증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럼 모두 생략 등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인 등기가 돼버리는 거고, 입증하지 못하면 그때 이 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는 중간에 생략된 등기다라고 해서 미등기 전매 행위 있잖아요.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판례 사건 3개 공부하라고 얘기했죠. 자, 둘이 매매했습니다. 이 부동산에 관해서 을하고 병도 또 다시 매매한 거야. 이 매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저 매매가? 그렇죠. 유효죠. 채권행위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도 유효이기 때문에 유효인데요. 등기가 순차적으로 격려되면 좋은데 바로 이렇게 등기가 격려된 경우와 격려되기 전 둘로 나누는 거예요. 먼저 이미 등기가 격려됐다라고 하더라도 얘 이름으로 등기가 됐으면 이 등기는 유효란 얘기예요? 무효란 얘기예요? 이미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왜? 나도 모르게 나는 을한테 팔았는데 병명의로 등기가 됐다. 얘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소유자고, 두 번째 을이 나타나면 내가 지워지는 거고, 세 번째 병이 나타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지금 갑이 보니까 기분이 나쁘게 내 이름에서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병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게 여기도 실체권리자 병이라고, 여기도 실체권리자 병이라고 공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절차가 하나가 생략이 됐죠. 그래서 중간이 생략이 된 등기다. 법률행위 차원에서 봤을 땐 미등기 전매행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 유효인 등기다. 다만 걸리면 어떡한다? 처벌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소송사건은 아직 등기가 격려되기 전인 거예요.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단 얘기죠. 3자 간의 합의, 지금 을이 주선해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합의했겠죠. 3자 간의 합의했는데, 합의하고 난 다음에 얘가 집에 가갖고 마누라한테 혼이 났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야, 직접 등기할 거 없이 어떡하라고요? 순차적으로 등기해 라고 하니까 얘가, 마누라가 못하게 해서 순차적으로 등기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을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지네 부부 간에 어떤 트러블이 있다 그래서 그 합의를 마음대로 깰 수 있느냐? 그래서 순차적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직접 등기 청구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판사가 하는 얘기가,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3자 간의 합의는 직접 등기 청구권 하나가 추가될 뿐인 것이지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매매 효력이나 기타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도 유효고 이쪽 매매도 유효다. 유효니까 매도인이고 매수인이고 매도인이고 매수인인 거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같은 지위죠. 대금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병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위 행사해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직접 등기 청구권 하나가 추가가 됐으니까 직접 등기 청구할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대위에서 등기 청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3자 간에 합의한 이후에 얘네 둘이 화장실에서 둘이 대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토일렛 토크가 있었다. 어떻게? 200만 원 증액의 합의가 있었다. 200만 원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건 그 사실 모르고 그 다음날 가서 직접 등기하러 갑시다 라고 하니까 병이, 너는 모르지만 200만 원 더 받기로 했고 그 돈 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줘. 그러니까 소송 제기한 겁니다. 3자 간의 합의 이후에 지네 둘이 별도 합의 가지고 왜 나한테 난리냐고. 이렇게 판사가 뭐래요? 매매계약 체결 후 증액 합의가 있었다면 증액된 부분은 잔대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매도인은 잔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송 한번 더 제기하죠. 이 사람은 이제 귀찮으니까 얘에 대한 등기 청구권 있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채권으로서 양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채권 양도에 관한 법률은 채권 양도했으면 얘한테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대항력을 갖추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춘다는 얘기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같은 채권은 채권 양도의 통지만 가지고 대항력이 생기는 채권이 아니라 양도했으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채무자의 동의 내지는 승낙을 받아야만 대항력이 생기는 그러한 채권이다. 동의 내지는 승낙이 있었다는 얘기는 3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 그 얘기거든요. 좋습니다. 자, 이게 판례 사건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 갖고 그냥 정리한 겁니다. 중간생략 등기 아시겠죠? 여기 등기, 여기 이제 실체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 불일치고요. 실체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는 건요, 일치하게 되면 이제 가등기의 효력하고 본등기의 효력이 생겨야 되죠.
예, 가등기는 일단은 가짜 등기라고 이해하자 그랬죠. 예, 가등기 먼저 하고 나중에 본등기가 이루어진다. 예,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때 본등기가 된 때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동이 되는 거죠. 예, 권리 변동의 순위는 그래요. 순위는 어떤 순위? 가등기 순위에 의하고 시기는요. 본등기 시 예, 그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가등기 이거 자체는 자체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나중에 본등기가 격려되면 본등기에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력이 있고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효력만 있지 나머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가등기하고 본등기하기 전에 이건 7월 1일이고 이건 12월 1일이거든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기 전에 제3자 병에게 8월 1일자로 중간 처분 등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 처분 등기했다. 이 등기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등기 효력은 일단 유효죠. 유효인데 나중에 얘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직권말소가 되지 무효등기 말소 청구 대상은 아니고 일단은 병명의의 등기는 유효이기 때문에 의리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병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기간 중에 발생한 과실은 다 병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할 때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돼요? 가등기 의무자인 갑에게 청구해야 되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청구가 되면 본등기가 이행이 되면서 이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된다. 이 기간 중에 발생한 과실은 모두 다 병에게 귀속이 되고 여긴 중간 처분 등기뿐만 아니라 중간에 처분한 권리도 싹 다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전부 말소가 된다. 하나 더 봐야 될 거는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아니라 기타 원인에 의해서 다른 원인 기타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답니다.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는 혼동은 성립하지 않는다죠. 혼동이라고 하는 건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혼동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물권과 채권이잖아. 이거는 물권과 채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다고 해서 물권이나 또는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요거 좋습니다. 가등기의 효력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의 효력이죠. 본등기의 효력은 등기도 이제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민법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요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본등기의 효력은요, 대변 순추라고 얘기했죠. 예? 이제 점유적 효력이다. 이거는 요즘에 이런 거 주장하는 학자들 시험에 잘 안 들어가는데 이건 245조 2항에서 245조 2항은 등기부 취득 시효잖아요. 등기를 먼저 갖춘 자가 나중에 10년간 점유까지 하게 되면 소유권 바로 취득하잖아요. 이거는 동산의 취득시효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먼저 점유하고 있는 자가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나면 뭐예요? 바로 소유권 취득하잖아. 별도의 공시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등기를 갖춘 자도 10년이 지나면 별도의 공시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해서 점유가 등기가 점유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오버하긴 오버한 겁니다. 오버한 건데 그래도 이것도 주장하는 학자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시험 내는 사람들은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소수학자들이요. 그럼 이건 대항적 효력이죠. 대항력 얘기하는 거죠. 권리, 변동,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순위가 확정이고요. 이건 추정적 효력 얘기하는 거죠. 이건 후등기 저지력이다. 그래요. 어떤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대요. 그리고 전세금을 모두 반환해줬다. 그리고 목적물 반환했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목적물을 반환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전세금도 소멸했다면서. 그죠? 목적물 반환해서 전세권자가 목적물 더 이상 점유하지 않고 있대요. 근데 등기가 전세권 등기가 남아있다는 거야. 전세권 등기가 남아있으면 새로운 전세권자가 여기에 전세권을 등기하려면 먼저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새로운 전세권자가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하는 거야. 이 등기는 비록 무효인 소멸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후등기 저지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워져야 할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동일한 내용의 똑같은 등기는 이 물건 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등기 저지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나오는 거 이거 추정적 효력이잖아요. 이거는 물적 효력하고 인적 효력으로 나눠서 물적 효력은 뭐라 그랬어요? 절대 권원불이라고 얘기했죠. 절대 권원불이죠. 절대 권원불 그래. 절차
대리권, 이거 뭐죠? 권리, 원인,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 인적 효력은 이 물적 효력을 누가 원용할 수 있고 누구에게 원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누가? 현재 명의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누구에게? 전 명의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모두 다 원용할 수 있다. 여기 등기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고, 자, 일단 문제 좀 풀다가 혼동은 조금 이따가 풀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아니라 다음 주 풀어야 되겠네요. 자, 1번 A와 B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이전 등기까지 했다. 그 후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A는 B에 대해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죠.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A에게 등기 회복하기 전에 사정을 알고 있던 C에게 그 가옥을 팔고, 사정을 알고 있던 C는 악의의 C네요. 가옥을 팔고 이전 등기했다. 이때 판례 견해에 의하면 A는 C에게 가옥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왜? 악이니까. 또 이의 경우에 물권행위 자체의 취소의 원인이 없는 한 B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C에게 가옥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자, 우리 민법상 무슨 견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행위 자체의 취소가 없는 한, 즉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물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인 채권행위와 독자적인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소수의 견해입니다. 우리 다수의 견해는 물권행위는 비독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지를 소멸하게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4번에 A의 말소에 의하여 가옥의 소유권이 B에서 A로 복귀하는 것이 187조에 말하는 물권 변동에 해당한다고 하면, 혹시 A 말소에 의해서 가옥의 소유권이 B에서 A로 복귀하는 것이 187조라는 얘기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취소 후 A가 그것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187조에 의하면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대항하는 거잖아요. 186조에 해당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등기해야 취득하고 등기해야 대항하는 거죠. 187조에 해당한다면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 A가 취소하기 전에 B가 그 가옥을 C에게 팔고, 취소하기 전에 팔았답니다. 이전 등기했으면 A는 원칙적으로 C에게 등기 말소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의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틀린 건 4번이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론적으로 깊이가 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자, 물권 변동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이 관철되어 있으면 동산의 경우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부동산의 경우 등기되어 있는 자에게 부동산 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은 점유자에게, 부동산은 등기 명의자에게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현행민법은 동산에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공시의 원칙은 다 적용이 되죠. 공신의 원칙은 동산하고 부동산이 나누어지겠지만 공시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물권의 등기, 채권 양도의 통지, 광업권의 등록, 동산의 현실 인도 및 인지에서의 신고 등이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거래 안정과 신속을 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체 권리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등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관이 쓰다가 잘못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 안정과 신속을 꾀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 양수인을 보호하는 반면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즉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물권 변동에 관하여 공신력을 인정한다. 그러면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보호될 수도 있다. 그런데 권리를 상실하고 난 다음에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한다라고 해서 진정한 권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권리 보존으로서, 권리 보호로서는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제 1번, 3번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아, 참, 말 시키지 않고 그냥 해야 되지, 여기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보세요. 등기 청구권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과 관련된 것만 고른 거 그랬잖아요. 이건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험하고 크게 관련이 없고, 혹시라도 이게 나오면 등기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도 등기법에서도 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 주택관리사 쪽 같으면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워버리세요. 그건. 그 다음에 5번에 등기청구권입니다.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도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거야.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청구하는 걸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은 뭐예요? 그렇죠. 현재 물권자가 아닌 자가 등기를 갖춤에 따라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 청구하면 그걸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 등기 청구권에 관하여 틀린 건데요.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등기 의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요, 등기 의무자도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자가 채권자에게 등기를 안 해주면 내가 돈 다 줬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라고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건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이거든요. 근데 현재 소유자가 돈 다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려고 그러는데 저놈이 목적물 인도받아서 다 해서 잘 쓰고 있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받아가니까 내 이름으로 자꾸 세금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불편할 수 있죠.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 받아가라고 등기 인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것도 등기 청구권이에요. 근데 구분하게 되면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특정해서 부르는 것이지, 그것도 일종의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등기 의무자가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단독 신청의 경우 경우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엔 등기 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다.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이행해 달라고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실제법상의 권리거든요. 근데 단독 신청의 경우, 그래, 지가 신축했대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하잖아요. 아니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등기 촉탁이 이루어진다. 그럼 누구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 청구권의 문제가 될 게 없죠. 혼자 청구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등기 청구권은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 신청권하고는 구별이 되고요.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 중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던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중이라고 봐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등기청구권을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할 당시에는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5번엔 답이 1번이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규정을 찾으라는 얘기죠. 건물을 신축했다. 이거 당연히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축자가 원시 취득하잖아요. 채권 담보를 위해서 그 근저당권 설정한다. 이거 설정한다는 얘기는 뭐야? 법률행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게 법률행위 한다는 뜻이고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대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돼도 등기는 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뭐가 있었대요? 이행 판결.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은 187조에서 얘기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죠. 판결문 가지고 혼자 가서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거는 부정성의 원칙상 그냥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미음이 되겠네요. 8번 똑같고 9번도 똑같은데 등기가 있어야 10번 가지고 한번 보시죠. 10번. 등기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8, 9, 10번 똑같습니다. 지상권을 뭘로 취득했대요? 상속. 등기 필요 없죠.
건물 전세권이 어떻게 된대? 법정갱신,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 취득입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자가 무조건 원시 취득하는 거고요. 현물 분할 합의에 의해서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된다. 합의에 의한 분할이잖아요. 이건 뭐죠? 등기해야 되겠죠. 분할 등기해야 됩니다. 한 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해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이것도 등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인해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등기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2번 문제로 한번 갈게요.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12번 문제부터는 다음에 풀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2시 딱 됐으니까 12번 문제부터는 다음에 풀게요. 다음 주인데 그때는 설명할 거 없네, 그죠? 오늘 설명 다 했으니까 설명할 거 없고, 어디까지 설명할 게 없냐면 30번까지 설명할 게 없어요. 31번 선의취득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혼동 있죠? 혼동 소멸을 설명하면 이제 물권 총론도 설명은 다 한 거야. 선의취득하고 혼동만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학을 좀 일찍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렇죠? 월 수가 수업이 있다 그랬죠? 참 쭉 연결되면 좋을 텐데, 그죠?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가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수고했습니다.